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딛고 출범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으로 이번 선대위에 합류하시게 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조금 직전까지 이 선대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에 이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역할을 맡기로 하셨나요? 오늘 뭐 선대위 출범식 공식으로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위에서 선대위에 관한 조직도에 대한 인선이 됐습니다만, 네. 그 김종인 위원장 그 합류 문제가 이제 막판에 되면서 그 총괄 상황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지금 그 채워지는 상황이어서요. 아, 네네. 아직 그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상황이어서 아마 조만간 새롭게 추가 인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조직도 보니까 총괄 상할본부에는 본부장 임태희 딱 한 명 있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가 많이 비어 있는 거군요. 총괄 상할본부. 예, 뭐 기존에 이제 선대위 구성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합류를 하시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 전체를 지휘할 때 아마 이제 총괄 상황본부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인력들을 좀 보강하면서 네. 선대위에 좀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 인선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언제쯤 뭐 물론 선거 중에 선대위라는 것은 계속해서 더 추가되기도 하고 뭐 조정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대략 그 모양새를 다 갖추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오늘 그 2시에 공식 선대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를 위한 그 선대위는 공식 출범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지나서 목요일 날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그 총괄 상황본부에 대한 빈 그 공간에 대한 그 아마 충원 새로운 그 추가 인선은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목요일 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총괄 선대위가 그 출범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나 모든 언론에서 김종인, 김병준 괜찮은 거냐? 오늘 또 자유민주주의, 경제 모르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자 자처 이런 또 발언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좀 과대하게 좀 오해 해석한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아시다시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은 유럽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그렇죠. 이른바 시장 경제와 국가 개입에 대한 그 결합의 양식들을 이른바 이제 유럽형 모델로서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상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들을 주장을 했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마치 무슨 뭐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고 김병준 위원장은 무슨 시장주의다. 뭐 시장주의처럼 대립각을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대립의 그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행정학자 아니십니까? 네, 행정학자시죠. 행정학자고 노무현 정부 때 이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하면서 시스템 개혁,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굳이 김병준 위원장을 무슨 뭐 경제학 관련해서 뭐 시장주의다라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차원, 디멘션이 서로 다른 것들을 좀 일부러 경강부회식으로 좀 대립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도 없이 발언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경제 모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이거 누구를 그럼 겨냥한 얘기인가요? 누구를 겨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시급하고 그다음에 네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국가나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라든지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이 있을 거고요. 네. 그 그림과 그다음에 행정학자이자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시스템 개혁론자인 김병준 위원장과는 전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을 세우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중 구조가 네.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중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는 기존의 윤석열 캠프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직할 부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서초동 캠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호사가들의 이제 뒷담화 비슷한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네.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의 이제 자맹, 지방 자맹,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의 울산에서의 극적인 회동, 그리고 그 울산 회동 자리에서의 김종인 선대위원장과의 합류 선언, 이게 3자가 아주 아름답게 드림팀을 구성하는 모양새를 마쳤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애초에 처음에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었고, 네. 약간의 이제 접근 방법의 견해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구체적인 인선을 놓고 아니면 자리를 놓고 아니면 무슨 권력 다툼을 놓고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로는 선거 전략에 관한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중도층으로 확장과 외연의 확장 그리고 중도층으로 클릭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이대로의 당원 중심의 어떤 집토끼만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라는 민심매만 얻어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약간의 정세인식과 선거 전략에 좀 차이를 놓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네. 지난 금요일 날 울산회동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극적으로 합류를 선언한 것은 이 삼자 간의 선거 전략에 대한 합의, 즉 중도화 전략, 그리고 중도화 전략. 외연 확장 전략, 그리고 네. 호남층과 탈진보층과 중도층과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중도화 전략에 대한 3자의 합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혀 3자 합의가 원만하게 된 것이지 삼각 구도로 갈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중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중 구조 이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근데 중도화 전략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조직도를 보니까 저는 내일부터 분명히 오늘 밤 내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계세요. 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네네. 이분 SNS 그냥 그대로 두셨던데 쭉 살펴보니까 민주노총 네네. 집회에 대해서 총으로 쏴도 나는 찬성이다. 5.18 폭동설도 있다. 4.16은 난동이고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있다. 용산 참사는 폭동이다. 그다음에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그런 대통령이라면 나는 참 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SNS에 그런 류의 글들을 쭉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화 전략에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에 기사 난 것을 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노 선대위원장의 이제 과거 행적이나 SNS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네. 제가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선대위에 공식 합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선거 전략의 중도화 전략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발언들이 정말 본선 승리를 위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후보가 아마 추후의 상황의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물론 급하게 금요일 날 합의가 돼서 이 선본을 오늘 출범하느라고 충분히 네네.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말씀하신 중도화 전략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인선이 된 건지는 어제 또 함익병 선대위원장 네네. 관련해서도 네. 2시간 만에 보류했다가 7시간 만에 이
결국은 직을 맡지 않는 걸로 가서 그다음에 여명 청년 공동본부장 같은 경우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시대마다 필요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SNS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이게 지금 예.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일정한 좀 난항을 겪고 그리고 네. 뭐 사실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오늘 뭐 그 선대위 출범식은 이미 예정된 날짜와 네네.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네. 아마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좀 들여다볼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직은 이제 선대위 공식 합류가 안 된 상황이어서요. 네. 만약에 차후의 상황과 국민 여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와 당대표와 총괄선대위원장 3인이 중도화를 통해서 중원으로 나아가서 이 국민 민심을 그대로 경청하고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황을 정확히 예의주시하고 정확히 민심을 살펴서 잘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법정 토론 이외에 다른 토론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토론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후보가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본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 법적으로 해야 될 토론이 분명히 있고요. 아, 그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될 예, 거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언론사마다 다 또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또 시간이 또 사실 뭐 3달 정도 남아 있어서 네. 그 언론 앞에 토론들이 자주 개최가 되고 네. 그 토론의 장을 통해서 후보가 그게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네. 국민들 앞에 자기 의견과 정책과 비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뭐 전 당연히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당연히 뭐 후보께서 충분히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후보 배우자 등판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그건 이미 뭐 저 배우자분도 사실은 이제 만약에 그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네. 명부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적인 그 자리를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출연은 당연히 하고 뭐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죠. 예. 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뭐 협찬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 검찰이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이고 후보 네. 배우자는 사실은 칼끝을 쥐고 있는 것이어서요. 네. 이게 뭐 오랫동안 수사를 질질 끌고 있고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결을 안 하고 있는 것이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빨리 그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결이 되면 적당한 시점에 언제까지 뭐 등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준비돼서 뭐 저는 굉장히 또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